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쉽게드린 조간 딱풀 1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직 대통령이죠.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이것이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미국 의사당을 극성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격을 해서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극성 지지자들을 부추긴 인물이 바로 미국 대통령, 아직까지는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보시면 244년 미국 민주주의 치욕의 날. 자, 모든 언론이 이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이런 식으로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트럼피즘이란 말을 씁니다. 트럼피즘. 트럼프주의죠. 트럼프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트럼프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자, 그러면서 부제로 대통령이 부추기고 극성 지지자가 공격을 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의사당을 공격하기 전에 집회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 안 한다. 의회로 가자.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극성 지지자들이 200년 만에 의회 증거 사태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년간 트럼프의 독소적인 정치와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의사당 증거를 부채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트럼피즘, 일종의 팬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성 지지자들의 의존을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그러자면은 서로 편가르기를 해야 됩니다. 갈라치기를 막 해야 되죠. 트럼프가 4년 동안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이 종말적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문파, 대깨문, 열성 지지층들, 이들이 지금 뭐 폭력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묻지마 지지를 하면서 이 국민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독선 독주로 가게 하는 그런 팬덤 정치죠.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국정 운영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봐도 이른바 친문 열성 지지자들 어떤 그 위력을 드러냈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니 일제히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 또 사과를 해야지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선별 사면론이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류한다. 자, 이 과정에서 나온 분석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들이, 문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원래 문파의 그 원조는 노빠라고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이유가 정치 탄압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탄압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렇게 하니, 그렇다고 총선에 이용하려는 당초 목적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서 야당 분열용으로 삼고, 이낙연이 제기했던 이명박은 하지 않으면서 사면을 하지 않음으로써 열성 지지층들이 분열되는 걸 막고, 저항을 반발하는 걸 막고, 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이 피운 그 불씨에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채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어제 영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세계일보 사면 보시면 문 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면론을 염두에 둔 것인가? 자, 이런 분석들이 바로 나왔죠. 새해는 통합의 해, 마음의 통합,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사면 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통합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론화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자, 이런 것이고,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문 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해, 박근혜 MB 사면 염두에 뒀나? 자, 이렇게 같이 지금 시점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 이것은 또 짜고 치는 거구나. 이낙연이
연기를 피우고 그것에다 불을 붙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결행될 때가 지금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할 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박근혜만 사면하면서 야권이 분열시키고 또 지금까지 국정 실패 다 막고 또 통합 이미지 이런 것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그런 그 4월 서울시장,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이것과 박 전 대통령 이명박을 선별 사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은 없다 이런 부인도 하지 않았다. 자, 이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통합을 하도록 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신년사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당연한 통합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계속 그 4년 가까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통합은 말로만 하고 계속 국민 갈라치기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통합 발언도 정말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사면을 정적 발표를 하면서 통합으로 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은 민주당 대표가 불씨를 지피고 또 이렇게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또 갑자기 신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겠죠. 사면권자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의 조건이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때 그냥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씨를 피우는 것은 선거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중도층도 흡수하고 야당도 분열시키고 국정 실패의 시선도 돌리고 이런 다목적 포석이다. 그것은 정치권에 조금만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죠. 코로나 포퓰리즘. 4.15 총선 때 좀 재미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포퓰리즘을 돌고 나왔는데 오죽하면 그동안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거의 찬성을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조차도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김종인 3차 지급 안 됐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그게 무슨 말이냐. 3차는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도 아직 계획만 있고 공모해서 의결만 있고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니 선거용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야당 재난지원금 추진에 반발. 작년 총선 패배 트라우마가 있다. 유승민 의원은 악성 선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막 지적을 해도 여론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공감한다. 68.1%. 거의 10명 중에 7명이 공감을 한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0%.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포퓰리즘, 코로나 포퓰리즘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수단들을 막 쓰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식하지가 않을 수가 없겠죠. 법정권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그리고 증거인멸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청와대 저 뒤로 보는 청와대 특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그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뭔가 권력형 비리를 터뜨리면 선거에서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막는 것도 또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자, 막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지금 공수처장 김진욱 지명이 돼서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공수처가 들어서게 되면은 검찰이 하고 있던 수사들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겨버릴 수가 있죠. 자,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장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가 측근들에게 했다는 말을 단독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늦게 취재가 됐는지 아침에 올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출범 뒤에 결정한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의 보스 분위기가 난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진욱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 권력수사, 실제로는 권력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지명자의 생각이 궁금했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놓은 사건은 공수처로 가져오지 않겠다. 자, 검찰 수사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놓은 사건, 가령 이런 것이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그 의혹은 13명이 현재 기소된 단계고 수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가령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부터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선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기소가 일단 됐으니까는 안 가지고 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종석까지 안 갔으니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 선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특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 초기나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소된 거는 안 가져오지만 한창 진행 중이거나 초기는 가져올 수 있다. 자, 진행 중인 거 초기, 라임 옵티머스, 또 원전 경제성 월성 사건, 이런 것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은 공수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성 원전, 뭐 살해는 권력 수사, 또 라임 옵티머스, 그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그런 수사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인식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총장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TV 드라마에서 병원 외과 과장이 해진할 때처럼 조직의 보스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직의 보스 분위기 같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조직의 보스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 분위기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누가 될 것이냐. 최강욱 씨가 윤석열이 수사 대상 1호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지금 법률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김진욱 지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호 사건은 정식 출범한 뒤에 검토해 결정하겠다. 자, 어떤 김진욱 공수처가 정치적인 좀 색깔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갑니다. 자, 여당은 이렇게 정권의 협조를 얻어서 보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고 기반을 다 마련해놓고 이제 후보만 딱 뽑으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수단이 없는 야권은 우선 사람을 내놓고 인물 대결로 막 가야 되는데, 정권 심판원을 기초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야당은 구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이것으로 승리를 그냥 확신하면서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난립을 하고 있는데,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 불과 8개월 전에 낙선한 사람들, 무려 6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 6명은 서울 지역 선거에서 신인들에게 참패를 당한 그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다시 서울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대선 주자로 취급받다가 대선에서 밀려나니 우회로로, 대권카드 우회로로 서울시장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크게 부류가 있고, 나머지는 가령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두 부류가 아닌 또 이런 다른 부류가 있죠. 그런데 어제 이 총선 낙선자, 대선 우회로를 삼는 자, 이 두 가지 부류에 다 해당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언을 했는데 속은 다 뻔히 보이는 그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경향신문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오세훈, 안철수가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
안철수가 지금 밖에 있죠. 밖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는 아니다, 나는 밖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하는데, 안철수는 절대 들어올 생각 없습니다, 국민의당에.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나는 불출마하고, 안철수가 밖에 있으면 난 출마해서 안철수가 단일화 할 거야. 속이 뻔히 보이죠. 자, 이 뻔히 보이는 속인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 조건부 출마 선언. 자, 한겨레가 이렇게 비꼬입니다. 안철수 끼워넣기, 오세훈 속 보이는 출사표. 정말 속이 다 보인다. 자, 안철수를 왜 끼워넣습니까? 본인이 정말 서울시장을 하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출마 선언을 하면 되죠. 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입당, 합당 안 하면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17일까지 결단해라. 그런데 이것은 단일화 대의 앞세워서 출마 명분 쌓기다. 왜 당내에서는 본인 거처를 남의 손에 맡겼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자, 그 출마 선언 과정이 상당히 아리송하게 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날 애매한 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한겨레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10년 전 원제에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서울시장 재임할 때 주변 만료를 뿌리치고 무상급식 찬반 투표라는 정치적 선물수를 던졌다가 서울을 민주당의 통으로 헌납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오려면 멋졌겠죠. 10년 이후에 다시 나오려면 멋졌거니 이런 어떤 큰 대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한겨레 분석 플러스 또 어떤 속이 있는지, 뻔히 드러나 보이는 속이 뭔지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자신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가 안 들어오는데 다른 조자들과 그렇게 싸우는 그런 체급이 아니다. 나는 안철수 정도가 돼야지 싸우는 체급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몸집을 부풀리는 그런 노림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와 교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메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이제 안 들어올 거니 그러면 내가 가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바람을 잡고 내가 1등하고 나올 테니 그건 나중에 우리 둘이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든 하자. 자, 그런 일종의 야합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가서 같이 만나자. 결성해서. 그런 단판 야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구태정치를 해서 지금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연패를 했는데 그 사실을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이미 총선에서 선택된,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고민정, 청와대 출신 정치 초짜 고민정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권 주자들끼리 원탁회의를 갖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지금 빠져나왔죠. 그때 고민정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이 나에게 지고 환상에 빠졌다. 자, 이런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다시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떤 서울 시민에게 감동을 줄지 의문입니다. 잠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의 종말이 비극인 것을 의미를 한다. 자,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일보. 의사당 폭동보다는 극단주의, 트럼프 충격적 종말. 자, 종말을 맞았는데 비운, 충격, 이런 종말을 맞았습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방치한 미국, 트럼프 4년간 정오 키우다 폭발. 제가 모두에 우리나라 상황도 떠오른다고 했는데, 제가 이 칼럼 중에서 눈에 띄는 칼럼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있죠. 칼럼이 보일 때마다. 오늘 서울신문 칼럼입니다. 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칼럼인데, 문파가 대통령을 넘어뜨린다. 자, 서울신문 칼럼. 문파. 제가 발음을 문파라고 하지만은 문파죠, 파. 문파가 대통령을 넘어뜨린다. 문파와 기타 국민을 갈라놓고 박근혜 사면도 문파 뜻만 살피니 촛불이 당신들 거냐, 이런 성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세력에 점령된 미국 의사당, 남의 얘기로만 보이지 않는다. 오늘 칼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중앙지평 고대훈 수석논술위원인데, 꼴통 진보를 버린 아름다운 배신자들입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권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리고 나오는 아름다운 배신자들, 정권 밀던 3040 세대 중도층 이탈, 이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죠. 윤석열 지지 손해로 가짜 진보를 응징하고 있다. 운동권 마피아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의로운 배신자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상식을 아는 아름다운 배신자들이 있기에 새해에 작은 희망을 본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1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